실전 투자가 어려울 땐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 4개월 동안 최저치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50조 원대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가 흔들리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부장님.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뭐 테마성 종목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네. 일부 차익도 좀 챙기겠다 이러고 또 조금 더 관망을 하겠다 이러면서 고객 예탁금이 또 하락하는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후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체력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 시장이 새롭게 또 움직여줄 만한 동력 추석에 조상님들의 은덕을 많이 입어서 그 이후에는 좀 물밀듯이 자금도 좀 우리 개인들 자금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의 자금도 막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우리 시장이 힘들 때면 늘 개인들이 기둥 역할을 해줬었는데 개인들의 투심까지 흔들리는 요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소장님과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의 공략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스코그룹 스페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포스코그룹주가 올해 부각을 받기 전부터 사실 저희들은 이미 공략주로 선점을 해놨었고 일부 종목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먼저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올 1월 그리고 또 4월 또 7월 그리고 9월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취매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보고 계시는 종목이 9월 11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포스코 스틸리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1차 목표가 훌쩍 다 달성이 된 거고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저점 대비는 소장님 270%에 가까운 수익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4월 달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4월 26일을 전후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베타 종목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무역 상사 관련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 2차 전지에 진출을 한다, 자동차 부품 쪽이다, 또 뭐 미얀마 가스전 관련된 에너지 식량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빨아들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뭐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익을 챙기신 분들은 챙기신 거고 혹시라도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죠. 또 신규로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인터내셔널과 비슷하게 포스코 퓨처엠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사실 고점까지 놀라운 수익률을 다시 한번 보여주다가 현재 조금 조정 구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관련한 범주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에코프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고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첫 선을 보이면서 이 투코스 시간이 시작이 된과 동시에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리고 또 공교롭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투코스 시간이 4시에서 1시로 가면서 바로 7월 17일 날 이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40만 원 초반 자리였었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좋은 수익이 이렇게 잘 연출이 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주가의 위치는 어떤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 리뷰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은 언제 갈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에게 유료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은 수장님과 함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하시면은 공략주와 관련된 추가 질문들 편하게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요즘 워낙 테마가 빠르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09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처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7일 매직 솔루션 무료권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전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도 조금 우리 시장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일본은 휴장이었는데 일본이 좀 부러울 정도로 어제 우리 시장이 좋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대형주 위주로는 계속해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테마 플레이는 지속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우리 목요일, 금요일 만기와 만기 다음 날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뜬금포로 외국인들이 9월물을 청산하고 11만 계약 정도는 12월물을 롤오버 시키고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또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만 근 3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죠. 바로 이 부분들이 일종의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 매도 유발을 시키면서 또 선물 매수했던 부분들을 일정하게 청산하는 그러니까 매수했던 거를 매도하면은 전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 또 신규 매도, 전매도 이런 것들이 어제도 9천억 정도, 오늘도 벌써 뭐 5천억이 넘는 이러한 그 순매도를 보이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반작용과 작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관련한 종목들보다는 일부 재료가 있는 중소형 테마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압축해서 네.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그나마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매기가 조금이라도 같이 몰려있는 쪽이 원전과 5G 쪽들 그리고 일부 뭐 방어적인 측면에서 보험주들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좀 탄력도들도 조금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뭐 에스테크 같은 경우가 뭐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저거는 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청약을 앞두고 네. 인위적으로 좀 방송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실권율이 20%가 넘는 그러한 종목들을 또 청약을 한다. 이거는 좀 리스크가 상당한 그러한 그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워낙 실적이 안 좋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5G 쪽에서는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KMW 같은 종목도 물론 실적은 안 좋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친 이 하락 추세를 뭔가 그래도 그동안에도 뭐 중간중간 반등은 있었지만 이번에 반등은 그래도 거래가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실려주고 외국인들의 또는 기관들의 이런 매수에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급반등 지금은 완전히 매물 공백 상태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면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KMW를 중심으로 한 5G라든가 통신 관련주들이 그동안 계속 뭔가 된다 이러면서 양치기 소년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그러죠. 자기들의 어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시비 걸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뭔가 어떠한 해외 원전 진출에 따른 수주의 기대감을 더 키워줄 수 있는 흐름들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직은 완벽하게
여러 정부에서도 원전을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면은 연속성보다는 이렇게 일회성 재료로 계속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기계의 모습을 보시면 그래도 우상향의 패턴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안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들은 과대 낙폭 자리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쪽에서 지난 7월 달에 급등했던 자리들 그리고 또 8월 말과 9월 초에 형성됐던 이러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5,500원, 600원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론 뭐 저 밑에까지 5,000원이 순간 깨지기도 했지만 그 자리를 이제 기다리기보다는 5,000원 뭐 초반 자리 정도면은 큰 무리 없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하반기에 관심을 좀 더 가져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험주 뭐 지난 시간에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삼성생명 점검됐습니다만 오늘은 사실은 뭐 보험주긴 합니다만 뭐 매각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들 여러 가지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계속 뉴스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고 이 롯데 손보 하나가 무슨 뭐 보험 쪽들을 다 끌고 갈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재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급등을 했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매각 이슈로 또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롯데 손해보험부터 오늘 조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의 현재 위치들도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은 또 어떤 키워드가 먹힐지, 어떤 키워드를 준비했을지 저희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5G 관련해서 또다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뭐 5G 사업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하는 좀 쓴소리도 있긴 한데 해외 쪽에서의 지금 기대감이 나오는 건가요? 늦은 거죠. 이쪽도 사실은 그렇죠. 워낙 뭐 인프라가 낙후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런 이번에 IRA 인프라 법안과 관련돼서도 5G와 관련된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전 지역의 5G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 BAD 프로그램을 통해서 50개 주에 56조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해서 이제 5G의 상용화를 본격화시키겠다. 이런 어떤 이제 현재 민주당 정부의 미국의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뭐 LTE도 뭐 잘 되고 있고 5G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요금만 비싸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들은 이 5G에서 지금 빨리 6G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AI, 인공지능,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이 5G 내지는 이 6G가 상용화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이쪽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뭐 2021년, 2년도도 그렇고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통신 통신 장비 규제를 토대로 해서 오히려 자국을 보호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시켜 나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서 이러한 틈새들을 치고 나간 게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2021년이었나요? 영국 1위의 보다폰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는 프랑스의 1위 오렌지텔레콤의 이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우리의 소위 협력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5G 장비 쪽들 또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유럽 쪽이라든가 뭐 미국 쪽으로도 계속 진출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이런 그동안 5G와 관련된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국내도 좀 문제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3년여 동안의 시국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만개가 된다라면
정말 5G 관련한 이런 네트워크 장비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미국에 진출돼 있는 KMW라든가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솔리드라든가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적지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선을 뭐 땅 파고 뭐 이렇게 뭐 네. 케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선 통신의 어떠한 그 움직임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특화가 돼 있는 대한광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급속 성장하고 있는 5G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까지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공략주 리뷰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가 포스코그룹 관련해서 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죠.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 종목인데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포스코 스틸리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은 장 초반에는 빨간불이었지만 바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기회로 봐야 되는 위치일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매직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저점 또는 매수의 포인트 또 매도의 포인트 이렇게도 이제 잡아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스틸리온의 모습을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강의 시간에 자세히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우리가 매매 포인트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주가의 움직임이요. 사실은 이 종목 역시 지난 7월 26일 날 이렇게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고 크게 되밀리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시면은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바로 이렇게 상한가에도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3일째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물론 일반적으로 3일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또 바로 이 직전에 매물대에 이제 진입이 됐다라는 거 8만 원만 넘어가면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이 다이아와 캔들과의 이격이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떠한 식으로든 주가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기 위해서라도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같은 날 뭐 또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절대적으로 자제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꼬리 부분을 오늘 돌파를 못했으니까 뭐 8만 원 이상에서 일부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재매수 시점이라든가 신규 공략은 한 템포 늦추면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그 부분은 이따가 강의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자리 목표가를 참 상향 조정해 드려야 되죠. 여기서 이제 잘 숨고르기 해준다라면 물론 뭐 이 직전 고점을 여러분들 단숨에 돌파해 주면 좋겠죠. 10만 원도 넘어가는 이러한 자리들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정상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2차 목표가는 여러분들께 9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쫓아가서 매수하는 지점은 아니다. 한 템포 조금 쉬면서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2차 목표가로 9만 원 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고가 기준으로 현재는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 어떤 또 전략이 유효할까요? 상대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도 봤습니다만은 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여러분들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7월 26일 날 역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곧바로 리바운딩을 또 주면서 다시 또 9만 원대도 넘어갔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방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도 조정 보이는 동안에도 감소돼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시장이 안정이 돼도
나는 빨리 도망갈래, 더 위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인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의 경우 이미 뭐 6차 목표가 96,000원도 돌파를 해준 자리고 지금 78,000원, 뭐 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전고점을 언제 돌파하느냐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추후 7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건데 네.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수해야 될지는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점 돌파 이후 또 어떤 목표가가 유효할지 이따 또 강의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2%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4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차까지는 달성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1월 달에 뭐 말씀드린 거는 차치하더라도 7월 17일 날이 바로 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시점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고 뭐 70%가 넘는 이 고점 대비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그거와 이거는 아주 또 차이가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조정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종목 역시 이제는 일정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조금 더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을 이 투코스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대표적인 세 종목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또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도 나도 다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포스코 그룹주들이 뭐 대장이에요. 그거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마치 개인들의 그 부안해동 그러게요. 막 그냥 뭐 빨리 투심을 자극시켜서 포스코 그룹주 없으면 큰일 나네. 뭐 이런 분위기를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투코스 방송만 열심히 잘 보셔도 여러분들 네. 아주 적절한 시점에 내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편입할까,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오늘 저희가 세 종목 리뷰 도와드렸는데 일단 3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따 강의에서 이어서 저희가 또 포스코 그룹 관련된 공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공략주 관련해서 추가적인 리뷰나 자료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4509 참여 코드 입력하신 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포스코 그룹주, 우리 이 투코스 시간에 월별로, 분기별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막 좋다고 떠들면요, 갈 주식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냥 막 죽일 듯이 뭐 주가가 급락을 해요. 뭐 매기가 뭐 다 끊겼어요. 실적이 안 좋대요. 막 이상한 마치 저주의 곡소리를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되면 조금은 뭐 고개 숙이고 있겠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벌떡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이고 종목들입니다. 항상 탐욕과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실 때가 더 좋은 수익을 낳는지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잘 공략해서 수익이 났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스틸리온을 9월 11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100원, 200원도 아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뭐 46.5%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 주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제가 지난 11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58,500원 그리고 이탈가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1차 목표가 여러분들 7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단숨에 또 이렇게 오버슈팅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46%까지 돌파를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 9만 원을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HTS에서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또 이평선 거래량 또 여러 보조 지표들 다 놓고 보시지만 이 매직 솔루션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한눈에 이 종목이 지금 상승 구간에 있는지 하락 구간에 있는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여러분들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뭐 설치하고 뭐 설정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다운만 받으면 끝. 그렇게 해서 제발 여러분들이 내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자라는 거죠. 왜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번에 이렇게 아주 강한 상한가도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항상 주가가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란 다이아가 연출이 되거나 거래가 없을 때는 그냥 잠시 보류해 두세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아무리 뭐 주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다시 또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을 갖고 물리더라도 빨간 다이아에 가서 물리자. 여러분들 요즘 뭐 시장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한때는 물려도 2차 전지 가서 물려라. 또 요즘은 뭐라 그래요? 물려도 반도체주 가서 물려라. 여러분들 어느 세월에 물려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 나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빨간 다이아가 움직여주고 있는 놈들하고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가 시간 가치와 주가라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상승의 기조가 움직여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하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서 선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이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까? 다이아와 캔들과 시그널선. 그래서 세 개가 합쳐지는 삼합. 세 개가 동시에 키스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든 매수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들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삼합이 이루어지고 하루 이틀 2, 3일 후에 거래 급중 급등.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모아놓고 있다가 급등, 숨고르기 급등, 그리고 조정.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매수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딱 항상 과거의 패턴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100%는 없겠죠. 내일이라도 갑자기 무슨 뭐 제2의 9.11 테러가 나오고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장 흐름들 속에서 이 주가가 이번에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도 들어가고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이 다이아가 내일 모레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러면서 저점을 잡아주는 자리들, 삼합이 모아지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항상 주가는 급등을 했다가도
제자리 돌아오고 여기서도 급등했다가 완만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모아지고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정을 보일 때 파란 시그널이 나와주고 이게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는 유보. 그리고 오히려 나머지 물량도 이익 실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이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빨간 다이아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것이 여러분들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구나. 다만 너무 멀리 도망가면 다이아와 근접해 주려는 이런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만 느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제가 4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과거 제가 30여 년이 넘는 주식시장 생활을 하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단숨에 급등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개명을 한 그러한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모습들이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차부터 6차까지 지속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올려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이 흐름들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뭐 이제 와서 뭐 264% 저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포스코 스틸리온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4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여기 시점에서부터 완만하게 이거는 이런 종목이 진짜로 여러분들 어떠한 흐름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입니까? 파란 다이아입니까?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이런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복귀하고 리뷰하면서 공부하면은 또 저 종목 사는 줄 알고 삽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뭐 노란 톡에 서고도 감사합니다 소리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빠지면 나 방송 괜히 봤어 뭐 종목 샀더니 뭐 박살나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지 마세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파란 다이아잖아요. 그럼 파란 다이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매수는 하지 마셔야죠.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 또 뉴스 나왔다, 새로운 재료가 있다 그러면서 왜 이 종목에 광분들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 과정 속에서도 올라갔다가 이격 좁히고 또 횡보해주고 반등 줬다가 이격 좁히고 하는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빨간 다이아가 전환이 돼주고 시그널이 빨갛게 변해지고 또 캔들과의 이격이 좁혀지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뭘 확인해요? 파란 다이아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주가가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고 빨간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더 치고 못 가는 거예요. 왜? 여기 매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등 주면 두들겨 맞고 반등 주면 두들겨 맞고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수렴하는 과정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최소한도 파란 선으로 바뀌다가 빨간 선이 나오거나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고 시그널도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빨간 시그널로 돌아서 주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석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추석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석 전을 앞두고도 여러분들 특집을 하면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그러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갖고 있는 갑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러분들이 간택할 수 있는 그 시점만 기다리시자 이거죠. 그걸 뭘로 확인하느냐? 매직 솔루션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의 에코프로와 쌍벽을 겨루고 있죠.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1월 18일 날 투코스 시간에 269%의 고가 기준.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7일 날 투코스가 한시로 올라오면서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단 며칠 만에 71%의 상승을 주게 된 겁니다. 1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번 7월 달에 한시로 시작을 하면서 바로 40만 5천 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최고가 기준 69만 4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71%의 고가 기준 수익률, 그리고 뭐 목표가 다 이미 넘어갔는데 이 지금부터가 이제 이 69만 4천 원을 정말 4, 4분기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넘어가느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거 역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1월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4월까지 계속 잘 올라왔다가 잠깐 눌림 주고 다시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여기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정, 살짝 반등, 조정의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매수해요? 매수할 구간이 나와요. 이러한 구간들이 여러분들. 요때까지는 기다리시라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매일같이 제가 서동구의 매직타임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주요 전략과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15분만 서동구의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무료로 유튜브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에서 여러분들 좋은 또 리스크 관리도 되고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오후에 들어서면서 하락폭이 보다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5% 하락하면서 2,560선까지 현재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한 분 한 분 만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11만 원 선에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비중이 54%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가지고 계신 매수가가 상당히 현재 구간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비중도 사실 적지 않은 비중이어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신작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주가에 많이 반영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시장님. 안타깝죠. 네. 이런 대작들을 내놓고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반등은 제한적이고 급락은 커지는 네. 이런 전형적인 악순환의 흐름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지금 이 흐름들을 보시면 이 상승과 하락을 그래도 상반기에는 좀 보여주었다가 8월 달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러한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캔들의 모습들하고 같이 보더라도요. 사실 이 흐름이 아주 아팠죠. 이렇게 장대 음봉 그리고 거래도 실려주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이렇게 연출됐던 이 시초가 내지는 이 고점의 자리 이걸 정확히 보면 한 5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죠. 요 라인이 어느 시점에서든 간에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정말 다음 그림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11만 원
그려보느냐 마느냐 이럴 텐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뭐 어떤 새로운 모멘텀, 뭐 신작이 됐든 아니면 뭐 네. 중국에서의 그런 뭐 또 다른 판호 뭐 개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럭키하게 뭐 5만 원 8천 원 또는 뭐 6만 원 그리고 뭐 한 4만 5천 원 여기서 만약에 이 밴드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이렇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물량 늘리기 게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54%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네. 이건 뭐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최소한도 5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와 주는지 요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여기서 괜히 또 뭐 추가 매수 물타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나머지 50%라도 다른 것들을 잘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만 8천 원 가격 회복과 관련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홀딩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GS가 들어와 있고요. 6만 2,800원 그리고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GS도 사실 4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GS의 실적 또한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최근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조금 오름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워낙 이제 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네. 부담감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금리 문제라든가 뭐 유가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지주사라든가 자산 가치 우량하면서도 좀 저평가된 이런 쪽으로 조금 매기들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연말을 앞둔 상태 속에서의 어떤 배당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러한 유의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GS 같은 경우도 GS건설의 그 전격 그 뭐라 그래요? 무슨 뭐 그거 없는 뭐 지하 주차장 사건으로 인해서 아파트 다시 재시공하고 그러면서 뭐 뭐 박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모습 보면은요. 이 과정을 잘 극복해내고 오히려 반등의 어떠한 빨간 다이아는 길고 파란 다이아는 짧고 다시 또 빨간 다이아는 계속 유지가 돼주는 이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 조금 더 홀딩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비중도 40%가 좀 많긴 한데 네.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가 아주 중요했던 이 주가가 4만 원에서부터 4만 1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리가 넥라인이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만약에 지금 안착 시도를 해요.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라면 이제 그 다음 넥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4만 5천 원에서부터 요 단계별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62,800원에 갖고 계시면 야, 이거 62,800원까지 언제 오느냐? 단숨에 100계단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계단부터 올라가는 거죠. 이제 다음에 4만 5천 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4만 5천 원 선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홀딩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한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오늘의 공략주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가 아까 이게 뻥칸지 좀 확인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투코스 시간에도 5G를 한번 담궈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도 들어갔고 제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솔리드라는 종목을 보시기 전에 소위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미 2019년부터 여러분들 계속 적자를 보여주었고요.
같은 뭐 우리가 뭐 특히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 안테나라든가 뭐 발주 여러 기대감들이 많았잖아요. 2022년에 여러분들 물론 코로나 시국이긴 했지만은 600억, 350억, 200억의 이런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솔리드로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네. 솔리드죠. 솔리드의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리드의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2020년의 적자 이후에 2021년부터 이때도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작년에 286억, 올해 410억 예상이 되고요. 487억, 55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21년에 여러분들 237억, 올해도 298억, 내년에 356억, 그리고 400억 이상 이렇게 계속 안정적인 실적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같은 5G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진출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인데 결국 이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 3분기 이후에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종목만이 저평가가 된 게 아니고 다른 5G 쪽에 사실은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조금만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뭐 수주가 이루어졌네 하다가도 지연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돼 준다면은 목표가도 지금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만한 그런 5G 내에서의 실적이 뒷받침돼 주면서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아주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제 5G 시장 확대도 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계속 또 6G에 대한 조기 상용화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장비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종목을 준비할 때만 해도 뭐 한 4, 5%대였는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6,500원 이하부터 해서 6,3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주가가 저항을 받을 자리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들이요. 그래서 7,000원 근처 가거나 이러면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은 1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요 라인들이 유지해 있는 5,300원 라인들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솔리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5G 관련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뭐 저평가라는 말이 정말 어색하지 않을 만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1차 목표가로 8,000원 선 제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자유롭게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시장 공부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 빠지지 않고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장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